안녕하세요. 미니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온 힐 지음, 남문이 옮김, 국일미디에서 편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요, 1908년 신출내기 기자 시절에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 보통 사람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법칙을 완성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평생 세계 최대 거부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법칙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성공 철학으로 저술하고 강연을 펼치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명실상부한 성공학의 거장이 되었다. 특히 개인의 성취와 동기부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 비서관과 루스벨트 대통령 고문관 등을 역임했고 1970년 88세 일기로 생을 마쳤다. 사후에는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그의 연구 결과와 저술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성공 철학과 실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저서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년 안에 행복한 부자가 되는 지혜, 당신 안에 기적을 깨워라, 성공학 노트, 나폴레온 힐의 성공을 위한 365일 명상, 마음의 평화로 부자 되기 등 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12가지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부라는 표현을 할 때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진 삶을 가리킨다. 그래서 나는 이 행복의 조건을 인생의 12가지 재산이라고 부르고 이 재산을 받을 준비가 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갖고 싶다. 첫 번째, 긍정적인 자세. 모든 부는 본질을 어디에 두든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 긍정적인 자세는 물질적인 재산이든 무형의 재산이든 모든 부의 출발점이 된다. 그것은 진실한 우정과 미래의 성공에 대한 희망을 끌어당긴다.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조화로운 인간관계. 네 번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두려워하는 사람은 노예나 다름없다. 공포는 불행의 전조이므로 그런 생각이 덮칠 때마다 제거할 줄 알아야 완벽한 의미의 부자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성공에 대한 희망. 장차 꼭 되고 싶은 인물이 되리라는 희망을 갖거나 또는 과거에 실패했던 목표를 꼭 달성하리라는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의 큰 재산이다. 여섯 번째, 신념의 힘. 신념은 사람의 정신과 우주의 무한한 지혜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다. 신념은 평범한 사고의 에너지를 영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며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일곱 번째, 베푸는 마음. 모든 부는 타인에게 봉사하며 나누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 더욱 가치를 지니고 증식된다는 점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여덟 번째, 자선활동. 아홉 번째, 너그러운 마음씨.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생의 더욱 큰 재산을 이용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열 번째, 자제심.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어떤 것의 주인도 될 수 없다. 11번째, 이해심. 타인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제거한다. 12번째, 경제적인 보장. 돈을 쥐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봉사정신에 의해 완성된다. 돈을 쓰던 쓰지 않던 인간의 모든 필요에 부응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그들이 행한 서비스를 통해 그의 손에 금전이 쥐어진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영구적인 경제적 보장이 획득되어야 한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았으므로 이제 부를 마음가짐에 대해 부를 부르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줄 차례다. 나폴레온 힐은 매일 밤 하루 일과의 마지막 순서로 8명의 왕자와의 시간을 갖는다. 이 8명의 왕자가 누군지를 제가 책을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질적인 번영의 왕자님. 내 마음을 항상 부유한 대로 향하게 하시고
궁핍과 빈곤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왕자님, 내 마음을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 모든 신체 세포와 육체 조직이 우주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며 적재적소에 그런 에너지를 배치하고 사용하도록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직접 접촉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화의 왕자님, 내 마음을 모든 억압과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내 심신에 완전한 휴식을 공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망의 왕자님, 오늘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일의 목표를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의 왕자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해로운 일은 미연해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당신은 내 생각에 힘을 주셨고 내 행동에 추진력을 주셨으며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법칙에 조화롭게 적응할 줄 아는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왕자님, 내가 가진 것을 오늘 만난 사람과 나누도록 인도하시고 타인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내가 영구히 간직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인생을 달콤하게 만들며 타인과의 모든 관계를 즐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낭만의 왕자님, 흐르는 세월에도 나에게서 청춘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혜의 왕자님, 지난날의 실패, 좌절, 잘못된 판단과 시행착오, 모든 두려움, 실수, 실망과 갖가지 자연재난을 내 인생에서 참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영구적인 재산으로 만들어주신 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인생의 재산을 획득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재산이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가장 큰 재산은 8명의 왕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행운에 있다. 그들이 바로 인생의 12가지 재산을 획득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가짐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 재산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왕자들과 대화하는 습관 때문이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습관을 중단하지 않았다. 왕자들은 나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었고 나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네기의 성공 철학이 탄생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카네기는 철강 산업을 일으키고 막대한 돈을 모으자 자기 재산의 사용과 분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자신을 거부로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재산은 지식과 인간관계였음을 깨달았다. 그 후 카네기는 이것을 하나의 철학으로 완성하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몇 년이 흐르는 사이 카네기는 각 사람들의 성공 원인을 연구하는 데 20년 이상을 보낼 만한 시간과 관심을 가진 젊은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폴레온 힐이 우연한 계기로 잡지에 그의 성공담을 싣기 위해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카네기를 만났을 때 그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250명 이상의 젊은이와 이미 면담을 마친 상태였다. 카네기는 자신의 철학을 들려주고 나서 나폴레온 힐에게 자신의 성공 철학을 완성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폴레온 힐은 순간 헛기침을 하고 몇 초간 머뭇댔지만 이내 간결하면서도 진중하게 대답했다. 네, 그 일을 맡아서 완성해 놓겠습니다. 라고. 정답이었다. 카네기가 찾고 있던 대답은 즉 명확한 목표였던 것이다. 카네기는 나폴레온 힐이 대답을 하기까지 스톱워치를 손에 쥐고 있었다. 대답을 위해 정확히 60초를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었다. 만약 작가가 조금만 뜸을 들였다면 기회는 날아갔을 것이다. 나폴레온 힐이 대답한 시간은 29초였다고 한다. 시간을 잰 이유에 대해 카네기는 이렇게 설명했다. 즉시 결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경험상 잘 알고 있었소. 그러나 즉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있는 법이요. 명확한 목표는 독립심, 독창성, 상상력, 의욕, 절제와 집중력을 발달시킨다. 날마다 시간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도록 유도한다. 다른 사람의 협조를 불러일으킨다. 기회가 왔을 때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북돋아준다.
지지부진하게 뒤로 미루는 나쁜 습관을 극복하게 해준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발달시키고 인생의 12가지 재산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 명확한 목표로 성공을 이룬 사람에 대해서 예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64페이지. 크라이슬러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한 선로 회사에서 정비공으로 일을 시작했다. 몇 년 후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그는 세밀하게 여러 방면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자동차 사업이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고 저축한 $4,000를 자본금으로 해서 그 분야에 진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저축한 돈을 몽땅 쏟아부어 자동차 한 대를 샀다.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아야 했다. 자동차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하자마자 크라이슬러는 그것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가게에 잔뜩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분해한 자동차 부속들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런 실험을 너무 자주 벌였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은 크라이슬러가 자동차를 분해 조립하는 일련의 행동을 보면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겼을 뿐 크라이슬러의 마음속에 이미 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크라이슬러는 자신의 마음을 온통 자동차로 채웠다. 명확한 목표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는 꼼꼼하게 차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싶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자동차를 낱낱이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그 자동차의 모든 장점과 단점에 대해 통달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구입한 자동차의 모든 장점을 차용하고 모든 단점을 제거시킨 자동차 제작에 착수했다. 얼마 후 그는 이 사업을 너무나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자동차 전 업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몰고 올 수 있었다. 크라이슬러가 빠른 속도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다. 인생의 진정한 불안, 그것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 정확한 비율로 증가한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서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마치 마술처럼 신비롭고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당신이 아직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 변화된 세상에서 당신이 적응할 분야를 찾아 목록을 만들어라. 당신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열망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성공을 바라야 하는지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성공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고 또 알려줄 것이다.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은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게 해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습관을 실천할 때마다 봉사를 받은 대상으로 하여금 다시 갚아주어야 할 의무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 되어라.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실제 예를 좀 읽어드릴게요. 101페이지. 한 노부인이 피츠버그 백화점을 한가하게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기저기 매장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점원들은 그 부인이 물건을 구입할 생각은 전혀 없는 그저 한가한 구경꾼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 매장에 들어와도 다른 데만 쳐다보았다. 이런 무시를 받은 노부인을 통해 얼마만한 거액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마침내 그 부인이 한 매장에 들어서자 젊은 점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왔다. 아니요, 비가 그칠 때까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부인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부인. 그럼 제가 의자를 하나 내어드릴까요? 젊은 점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얼른 의자를 내왔다. 얼마 후 비가 그치자 점원은 노부인을 부축하여 거리로 안내한 다음 잘 가시라고 인사까지 했다. 부인은 백화점을 떠나면서 그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다.
몇 달 후 백화점 사장은 어느 고객으로부터 새집 단장을 위해 그 젊은 직원이 꼭 필요하니 그녀를 스코틀랜드로 보내달라는 편지를 받았다. 백화점 사장은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인테리어 파트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써보냈다.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보내달라면 감사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며칠 후 답장이 왔는데 그 젊은 직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는 앤드류 카네기가 사인한 것이었고 그가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부탁한 집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키보 성이었다. 마침내 젊은 직원은 스코틀랜드로 파견되었다. 그녀는 집 안의 인테리어를 위해 수십만 달러어치의 가구들을 주문받았으며 그와 더불어 백화점의 동업자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훗날 그녀는 백화점 이익의 반을 차지하는 오너가 되었다. 이처럼 우보수로 일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어느 비오는 날 늦은 오후 값비싼 자동차들이 진열된 뉴욕의 어느 전시장에 한 자동차 세일즈맨이 자기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유쾌하게 지팡이를 흔들며 들어왔다. 세일즈맨은 신문을 읽다가 방금 들어온 사람을 흘끗 쳐다보고는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구경꾼일 거라고 판단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신문으로 다시 눈길을 돌렸다. 지팡이를 든 남자는 혼자 전시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차를 하나하나 구경했다. 이윽고 그는 세일즈맨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와서는 세 가지 차의 가격에 대해서 물었다. 세일즈맨은 여전히 신문에 고개를 쳐박고 대충 값을 말해주었다. 지팡이를 든 남자는 세 가지 자동차 주변을 돌아다니며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세일즈맨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걸로 할지 모르겠군요. 세 대 다 사는 게 좋을까요? 자리에 앉아있던 세일즈맨은 순간 능청스러운 미소를 흘리며 이내 친한 척을 하며 말했다. 그거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자 지팡이를 든 남자가 말했다. 아, 한 대만 사는 게 나을 것 같군요. 노란 바퀴가 달린 차를 내일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값이 얼마라고 했지요? 그는 수표책을 꺼내 서명한 후 세일즈맨에게 건네주었다. 순간 세일즈맨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며 참으로 기묘한 표정이 되었다. 수표에 서명한 사람 이름은 다름 아닌 해리 페인 휘트니였기 때문이다. 세일즈맨이 처음부터 자리에서 냉큼 일어났더라면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차를 세 대나 팔 수 있을 기회였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잠시 게으름을 피운 사이 거액의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이다.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그런 서비스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발적으로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아무리 설교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 그런 부류로 살아간다. 영리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금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진실로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원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우정, 조화로운 인간관계, 자선활동, 이해심, 베푸는 마음 등 인생의 12가지 재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마스터마인드란 명확한 목표의 달성을 향해 완벽한 조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뭉쳐진 둘 또는 그 이상의 마음의 연합을 의미한다. 마스터마인드 원리는 모든 성공의 토대이며 개인이든 집단이든 인간의 모든 진보에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인생의 목표는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수반되고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구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마스터마인드 갖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건설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으며 그들의 방법을 따라 배우고 그들의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겁니다. 따라서 날마다 만나는 동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들의 협조를 얻고 싶다면 소금보다는 꿀을 가진 사람이 파리를 더 많이 잡는다는 옛말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배움에 있어서의 마스터마인드 갖기는 인생에 명확한 목표를 세운 사람은 가능한 모든 이유를 동원하여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디가 가장 좋을지 궁리하며 교제를 만들어내는 습관을 기릅니다. 사교 모임에서의 마스터마인드 갖기.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그들과 진지한 토론을 나눔으로써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유익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양식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친근한 교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가장 친하게 어울릴 사람을 선택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닮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결혼에 있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혼은 사람이 평생 동안 경험하는 관계 중에 단연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가정은 최고의 마스터마인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마스터마인드 원리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뭉친 사람들의 정신적인 힘을 행동으로 드러나게 해줍니다. 정신적인 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모든 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죠. 배우자와 완전히 화합하고 이해하며 공감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신념을 가지라고 합니다. 신념은 온 세상에 돈을 모은다 해도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신념은 오직 긍정적인 마음하고만 진하게 어울린다. 신념은 마음에 간직한 목표, 열망 등이 물리적, 금전적인 관계로 금전적인 결과로 전환될 수 있는 영혼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이 신념을 가지고 싶다면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신념이란 명확한 목표가 밖으로 표출된 것이므로 대충 쓸어덮는 식의 신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라. 신념은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안내자와 같다. 명확한 목표를 향해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서 힘을 얻어 인도하는 것이다. 즉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상에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또 이 책에 보면 신념을 강화시키는 1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에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 속에 모든 열쇠를 갖고 있다. 맞는 말이다. 모든 사람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다. 모든 사람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다. 성공을 향해 야망을 불태우는 사람들의 성과는 목표와 관련해 얼마나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자유와 부를 열망하는 당신은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념은 얼마나 큰 목표를 열망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목표 달성으로 인도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신념은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가진 재산이다. 그런데 신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참으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대개 신념은 긴박한 문제에 부딪혀서 즉 평범한 사고력이 미치는 범위 너머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한 긴박한 문제를 겪는 동안에 우리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신비한 힘을 끌어내게 된다. 그 힘을 이길 정도로 강한 저항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모름지기 신념은 자유, 물질적인 재산, 인생, 그 자체 등 무엇이든 버리겠다는 적극성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모험이 없는 신념은 소극적인 신념이고 헬렌 켈러가 말한 바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시련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극복해야 했던 긴박한 문제들과 비례했다. 인생의 긴박한 문제에 부딪히면 때로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한 길은 신념이고 또 다른 길은 두려움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두려움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선택은 당사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신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평소 일상생활에서처럼 용감한 결단력으로 마음을 긍정적인 쪽으로 다스린다. 반면 두려움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마음가짐을 긍정적인 쪽으로 다스리기를 거부한다. 한 사람은 두려움을 자신의 길잡이로, 다른 한 사람은 신념을 자신의 길잡이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신비한 힘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 힘을 무시하고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비한 힘을 찾다 보면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신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세상은 당신 앞에 잘 다져진 길을 열어준다. 당신이 누구이고 과거의 실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신념은 세상에서 처음 발견된 성공 철학이 아니다. 산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힘이다.
당신은 평소에 하는 생각과 행위의 습관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성공 철학의 목적은 바로 현재의 위치에서 소망하는 위치로 옮겨줄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신비한 습관의 힘이란 습관이 행위로 굳어지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원리다. 사람들이 두려움, 의심, 질투, 탐욕, 가난 같은 자기 스스로 만든 올가미에 사로잡혀 생각하면 습관의 힘은 이러한 생각들을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결과로 옮겨 놓는다. 반면 풍요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똑같은 원리가 그런 생각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성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습관의 힘은 어떤 생각을 반복하여 마음속에 고정하면 모종의 수단을 통해 실제의 물리적인 결과로 전환되는 것이다. 우리는 수없이 신념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약속을 배반한다. 신념은 행동에 의해서만 영원해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단지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일하지 않는 신념은 죽은 것이다. 마스터키를 갖는 성공 철학 17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두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세 번째는 마스터마인드, 네 번째 신념, 다섯 번째 유쾌한 성격, 여섯 번째 실패에서 배우는 습관, 일곱 번째 창조적인 선견 지명, 여덟 번째 자발적인 자세, 아홉 번째 치밀한 사고력, 열 번째 자제력, 11번째 집중력, 12번째 협력, 13번째 열정, 14번째 건강의 습관, 15번째 시간과 돈을 계획해서 사용하기, 16번째 황금률의 실천, 17번째는 신비한 습관의 힘. 이렇게 17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인생이 달리도록 말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을 말로 삼아 달리는 기수가 되는 것이다. 말이 되든지 기수가 되든지 무엇을 선택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이 점만은 분명하다. 인생의 기수가 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생은 스스로 달리지 않으면 누군가를 태운다. 절대 멈춰서 있지 않는다. 자제력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심신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왜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일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마음의 메커니즘은 오직 한 가지 수단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심오한 조직 체계인데 그 수단이 바로 엄격한 자제력이다. 자제력을 통해서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결코 지배당하지 않는다. 자제력은 생각하는 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당신은 평소의 사고 습관 때문에 오늘날 당신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당신의 사고 습관은 당신 자신에게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자제력을 발휘하면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마음이란 당신이 소망을 달성하도록 당연히 시중드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이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생겨 괴로울 때, 두려움과 의심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때, 가난에 대한 걱정이 풍요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당신의 가슴을 파고들 때도 이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제력임을 기억하라. 신념은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건설적으로 조직된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가를 발휘한다. 하지만 행동이 없는 신념은 한낱 백일몽, 가망 없는 헛된 꿈이 되어버린다. 명확한 목표를 통해 그러한 신념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자제력이다. 사람에게는 슬픔과 좌절을 극복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힘 앞에 당해낼 상대가 없다. 그 힘이 자제력이다. 이제 남은 일은 당신 스스로 성공의 여행길을 떠나는 것이다.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는 전적으로 사람의 가장 위대한 생각의 힘 속에 있다. 이 글을 읽고 저의 신념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특히나 신념은 긴박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 평범한 사고력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
그 너머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정도 되면 그런 긴박한 순간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텐데 과연 내 신념은 무엇일까 좀 더 많이 오래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의 신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책 읽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